30모가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뭐 신기하네 이러고선 거기 이제 잘 보관해 놓고 책만 보고 한 번도 실습을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이거는 굿즈인가 보다. 이게 코인이란 것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어떻게 그냥 그럴 수가 굿즈다. 그리고 한 권의 모빅은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종이 지갑도 나눠주신 건 아니죠? 네, 종이 지갑도 나눠줬어요. 와. 네, 안녕하세요. 모빅 인사이트 6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원 전무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모비커스 주식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생태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부에서는 전무님이 모비커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그리고 뭐 수익을 환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트모빅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혹시 실무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금 관리. 예. 네,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와의 협업에서 이제 다양한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 비트모빅 관련 또는 비트코인 화폐 철학 등의 업무를 하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작가님과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에 모빅 150인 위원회 이제 인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진행하면서 인선위와 그 행정 업무 또 인선위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그 공유하는 역할도 하고 두 개의 중요한 가버넌스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재위원회라고 불리는 7인위원 7인으로 구성된 7인위원회에 2인이 추가돼서 이제 9인 그리고 모비커스 주식회사의 CEO 또는 이제 전무가 간사로 참여해서 총 10인이 인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위원회, 모빅위원회라고 불리는데 그분들을 최근에 인선위를 통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오 작가님이 어쨌든 독재자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한 독재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선이 일단 뭐를 위한 조직들인가요? 작가님이 영원히 이제 계시면 저희로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데 뭐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부재 상태가 발생이 됐을 때 작가님을 대신해서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일단은 만들어졌습니다. 비트모빅 인선위와 그리고 모빅위원회 150위원회의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모빅 인선위원회는 생태계 주요 포스트를 임명하거나 인선하고 임명하고 또는 해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종신제는 아닙니다. 인선위의 인사권을 또 150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인 위원회는 인선위에서 선출을 하지만 예. 그 모빅 생태계의 민회 역할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임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두 기관이. 그러면 150위원회는 홀더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작가님의 부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50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7인위원회가 수조원의 공공재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서 최종 승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50위원회에도 이제 대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장을 이번에 추대를 했는데 연세정형외과의 이동훈 박사님이 의장으로 추대가 되셨어요. 그 이동훈 박사님이 사지 연장술 그리고 사지 교정 전세적으로 탑으로 알려진 권위자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태빈 작가님하고 비트코인으로 연을 맺으면서 모빅 생태계에 대한 내정도 각별하게 생기셔가지고 멋있다. 수락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빅위원회와 인선위는 이 관계는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이 민주주의에서 자간한 건가요? 아니면 뭐 주식회사 모델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뭐 1인 1표 제도가 있고 그쵸. 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뭐 주주 권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전혀 무관하게 인사권도 상호 견제하고 예, 균형을 맞추는 거버넌스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셨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를 이제 드디어 물어보게 됐는데 이제 전무님은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비트모빅을 알게 되셨고 뭐 그러면 오 작가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이런 사연을 좀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예.
그리고 2018년 경제 위기인가 유럽계 경제 위기인가 아무튼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두 번 크게 돈을 잃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이제 경제를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 투자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경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비트코인이 2008년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거에 꽂혀서 비트코인을 샀죠. 네. 그러고 났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안 사라지고 도대체 비트코인이 뭔가 하고 헤매고 있을 때 마침 친구가 지혜족보를 소개시켜줬고 오태민 작가님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작가님의 매력에 쏙 빠졌죠. 22년에 이제 작가님이 오태민의 독서클럽을 시작했어요. 아, 오도클이라는 수업이 있었죠. 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도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3년에 갑자기 에어드랍을 시작하셨죠. 그때만 해도 그냥 메타버스의 돈의 미래에서 뭐 학습키트를 준다. 그래서 종이 지갑을 저는 선예매를 해서 3장이 들어있었어요. 열무 30모가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뭐 신기하네 이러고선 거기 이제 잘 보관해 놓고 책만 보고 아, 한 번도 실습을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이거는 굿즈인가 보다. 이게 코인이란 것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어떻게 그냥 그럴 수가 굿즈다. 한 권의 모빅은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종이 지갑도 나눠주신 건 아니죠? 네, 종이 지갑도 나눠줬어요. 와. 모빅이 뭔가 비트코인의 길을 간다는 걸 깨달은 게 제주도. 오. 제주도에서 아 이거 비트모빅이 비트코인의 길을 가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제가 블로그도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그럼 관악산 계룡산까지는 비트 모빅이 어떤 가격을 가진다던가 그런 기대감은 별로 없으신 거예요? 아우 작가님 혼자 산에 계시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갔어요. 순전히 팬심으로? 팬심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모여서 이 모빅 지갑을 거래한다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걸 재미삼아 채굴을 하긴 했지만 다크 소사이어티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작가님을 팬덤으로 쫓아다니다가 비용과 시간을 들인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된 거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비트코인의 길을 가고 있네? LA나 호주까지 가신 거예요? 아 다른 데는 직장 때문에 못 갔고요. 제가 호주 피날레는 이제 그때 사지 못한 안타까움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호치탄탄 기회를 누리다가 브리즈번만 간신히 갔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뭐 가격이 뭐 몇만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사실 호주까지는. 근데 이후에 이제 생태계가 커지면서 모빅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네네. 이제 뭔가 모비커스라는 회사가 거버넌스로서 뭐 아까 말씀하신 엄청 다양한 행정 업무를 맡아주는 누군가 필요해졌을 때 네. 그때 전무님이 이제 하필이면 전무님께서 이게 발탁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도 좀 지치기도 하고 좀 이제 에너지가 딸리더라고요.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작가님이 한양대 협업으로 인해서 석사과정 오픈을 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석사과정을 만든다 그러셔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사표를 3월에 썼어요. 2024년 3월에 쓰고 그때 아마 작가님이 그 시점에 라방을 통해서 새로운 CEO나 관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가는 말씀으로 뭐 CEO 도전하실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 깊이 고민을 한 다음에 생태계의 중요한 인재를 뽑는데 제가 혹시 자격이 된다면 하고 모든 이력을 제공을 해드렸어요. 저의 목적은 작가님이 생태계를 위해서 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하고 싶다가 핵심이었어요. 비트코인 화폐 철학 석사 과정을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퇴사를 하셨는데 네. 예, 전무님이 이렇게 되셨군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에겐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러면 이제 모비커스의 전무로서 비트모빅 프로젝트의 어떤 전무님만의 뭐 전망이라든지 어떤 비전이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화폐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모빅이 가지고 있는 또 작가님의 꿈꾸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더군다나 가장 흥미로운 고래 사냥을 하실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이 무척 험난하고 우리 기존의 그 모비커들한테 출혈, 우리 대표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네. 그런 출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되게 특별한 이벤트가 되고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거고 그 과정이 끝나면 정말 작가님이 꿈꾸던 그 최종 목적, 기업형 블록체인으로의 안착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생태계의 성장에 참여한다는 그런 자세로 여기 생태계에 참여를 하신다 그러면 그 결과는 비트모빅의 장기적인 우상향
보상으로 보답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홀더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셔서요. 그렇습니까? 장기적인 우상향. 그래서 아무튼 2부에서 모비커스 전무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무님이 어떻게 모빅 생태계 들어오게 되셨는지 개인적인 이제 인사이트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키링은 0번부터 499번까지 총 500개가 발행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한 개 갖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할 수 있겠네요. 500개면. 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고유 번호, 고유 고래 캐릭터, 그리고 네. 주소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랜덤으로 0번부터 499번 중에 추첨을 해서 저희 모빅 소사이티가 0.1몰 에어드랍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랜덤으로 한번 숫자를 뽑을게요. 네. 한 분에게 0.1몰 에어드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네, 누군지 모릅니다, 저도.